우리가 전에 봤었던 그 승우라는 아이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아이는 인지 능력이나 이런 거 굉장히 우수한 아이였는데 그에 반해서 이거를 적용하고 문제 해결하는 능력이 좀 떨어지는 아이였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편차가 많아지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머리는 복잡한 거예요. 그리고 머리로 생각하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하면 안 되는 경험이 생기니까 그럼 1차적으로 아이들이 뭐에 타격을 받겠습니까? 정서의 타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왜 안 되지? 내가 생각하면 다 될 것 같은데 이게 왜 안 되지? 그렇게 정서의 타격을 받으니까 정서가 이게 흔들리니까 아직 아이들은 정서가 흔들릴 때 이걸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그만큼 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아이들이 이게 행동으로 가게 돼서 그때 승우는 사실 약간 부주의하고 주의산만한 행동이 좀 보였던 아이였죠. 그래서 이런 편차가 많으면 많을수록 아이들에게는 아이들의 발달에 상당히 불리하고 그것만으로도 이미 스트레스인데 그것 때문에 정서적인 문제가 2차적으로 가중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자존감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의 발달에 상당한 문제를 끼치게 됩니다. 근데 왜 이 실행 기능이 참 아동기에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이 모델을 좀 보시면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여기 실행 기능이 요 가운데 있다라고 할 때 이 실행 기능을 돕는 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뭐냐면 언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언어가 잘 발달될수록 아이들의 실행 기능이 사실 1차적으로는 발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조절이 잘 되는 아이들을 보면 서로 혼자서 중얼중얼거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이렇게 하고 저걸 저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언어가 어렸을 때는 언어가 사고력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언어도 실행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다음에 또 실행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시공간을 잘 지각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걸 시공간을 잘 지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공간이 잘 지각되지 않아요. 어떻게 해봐야 돼요? 움직여봐야 됩니다. 네, 스스로 해봐야 됩니다. 여기도 오늘 두 번째 답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네. 네. 그래서 요 가지 이게 돼야 실행 기능이 움직이는데, 근데 이 실행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 도와주는 게 뭐냐면,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주의력, 그 다음에 또 기억 능력. 저희가 단기 기억 저희가 아까 좀 해봤죠. 네. 두 분 다 너무 훌륭하게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이 실행 기능을 움직이는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우리가 언제 결정적으로 발달되는가 봤을 때는 아동기 때입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능력들이 어느 정도 어른만큼으로 발달돼가는 기초공사가 유아기 때 형성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행 기능을 우리가 아동기 때 굉장히 중요한 기능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주목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행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도와준다면 이후에 아이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이런 실행 기능이 잘 움직이지가 않아서 머리만 이렇게 크고 아까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민우 씨가 왜 E.T인데요? 이런 얘기 하셨는데 맞아요. E.T처럼 머리만 이렇게 크고 그 다음에 손발이 너무 작아서 E.T 어떻게 걷습니까? 그리고 잘 넘어지죠. 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 마법을 쓰지 않는 나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자꾸 마법에 빠지려고 하고 생각한 대로만 자기 생각만 꿈꾸고 있으니까 이런 아이들이 쉽게 성취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컴퓨터 게임. 그래서 나중에 조금 크면은 훨씬 컴퓨터 게임에 조금 더 많이 몰입하게 될 가능성이 많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어쨌건 이런 아이들이 그러면 어떤 행동을 좀 하게 되느냐 이제 좀 살펴보면은 일단은 움직임이 일단 둔해요. 둔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자기 스스로 하려고 하는 욕구를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거의 입에 달고 있는 말이 엄마가 해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또 마음 급하신 어머님들은 그래 앉아서는 공부만 열심히 해. 엄마가 다 해줄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정말로 더 가분수가 돼버립니다. 근데 그래서 과잉보호와 과잉통제는 그래서 이런 아이들에게 훨씬 더 독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 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물이나 사람하고 상호작용이 자꾸 혼자서 자기가 잘하는 것만 하려고 해요. 그래서 블럭 맞추는 거라든지 레고. 그래서 이런 레고를 또 기가 막히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 외에 다른 아이들을 교류하는 건 일단 이렇게 피하고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자존감이 낮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문제 해결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고 그리고 얘네들이 미세하게 소근육의 발달이 좀 잘 안 돼 있어서 아이들이 이렇게 손으로 하는 것들은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오로지 그래도 아이들이 어머님들이 오셔서 그래도요 레고 잘해요 이런 이야기 하시거든요. 근데 레고 잘하는 거하고 이 소근육 발달하고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만 집중적으로 훈련하면 그 부분은 잘할 수 있는데요. 가위질, 젓가락질, 글씨 쓰기 이런 것들을 많이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거기에 다 관련돼서 아이들이 어려운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조금만 어려우면 아이들이 안 하려고 합니다. 안 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갑자기 울거나 갑자기 의기소침해지거나 이렇게 정서적인 문제까지 아이들이 보충이 되고, 그리고 친구들이 이렇게 있으면 가져 확 놀려가지 않고 이렇게 관찰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음료수 광고 중에요, 무슨 뭐 하는 광고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해변에서 이렇게 눈으로 보면은 그 주스가 쫙 빨아 올려지는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눈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서 입으로 먹는 게 아니고 얘네들은 항상 이렇게 부담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눈으로. 그러니까 쉽게 잘 참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점점 못해지는 거예요. 이제 이런 문제들이 좀 생기게 되니까 당연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좀 산만해지고 이제 이런 행동들이 같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실행 기능이라고 하는 건 아이들에게 어떻게 발달돼 가는가, 그 발달 단계를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실행 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건 아이가 일단 내가 뭘 할까 떠올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할까 계획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를 한번 내가 움직여서 해볼까? 그런 다음에는 이제 이게 한번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식사를 하실 때 잠깐만 내가 오른손을 이렇게 들어서 숟가락을 잡고 힘을 줘서 푸고 내가 입에 이렇게 넣어야 되겠다. 지금 생각하고 하시는 분 계세요? 자동으로 되죠. 근데 이제 이게 안 되는 애들은 항상 생각해야 되고 항상 어설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런 거는 어떻게 아이들이 발달돼 가는가, 우리가 연령으로 아마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연령으로 이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실행 능력은 1에서 2세, 양말 벗는 거, 그 다음에 단추 떼는 거, 이렇게 찍찍이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떼는 거. 그 다음에 신발을 신고 벗는 거. 이게 한 만 2세가 되면 이제 하려는 시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저희 상담센터 온 아이들도 한 5세, 6세가 돼도요, 발을 탁 내미는 아이들이 있어요. 신겨달라고. 그리고 신을 때 항상 거꾸로 이렇게 신어가지고 엄마가 다시 바로 신어 뭐 이래야 되는 아이들이 있는데, 예, 이제 이런 저도 좀 문제가 있어서 어렸을 때 저도 이 신발을 왼쪽으로 좀 구분해야 돼가지고 저도 좀 어려웠던 그 기억이 나는데, 이런 것이 있고요. 만 3세, 이건 다 만입니다. 네. 만 3세가 되면 공을 던질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한 발로 서는 거, 이거 가능해야 되고, 모방하는 거. 그래서 왜 이제 아이들이 그때 TV에서 뽀로로가 뭐 이렇게 하면 그렇게 따라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거품 만드는 거, 바지 벗는 거. 예. 이제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이 시기가 되면 실행 능력과 관련돼서 아이들이 좀 성취돼야 되는 그런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만 4세가 되면 한 발로 뛰는 거. 이게 가능해야 돼요. 그리고 그네 타는 거. 그다음에 근데 이제 실행 기능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요, 그네 탈 때 이 속도감이나 균형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무서워합니다. 잘 못 타요. 못 타고 조금만 하면 안 탄다고 그러고, 그리고 또 미끄럼틀 이거 내려올 때도요, 아이들이 안 올라가려고 해요. 그리고 꼭 엄마랑 타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그거 타는 것도 어려워하고, 그다음에 저 그네 타기를 혼자 타는 거 얘기하는 네네, 거예요? 혼자. 엄마가 밀어주는 거 아니고? 밀어주더라도요, 아이들이 네. 무서워서 밀지 말라고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게 왜냐면 아이들이 이게 균형 감각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아이들은 일단 아까 왜 시공간 지각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깨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죠. 예. 그리고 연필 쥐는 거 이런 거 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한테 글씨를 잘 써라. 이건 아이들한테 굉장히 악몽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 유지되는 아이들한테는 초등학생 때 아이들이 이제 엄마들이 정말 글씨를 잘 써야 성공한다고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글씨 못 쓰면 엄마들이 빡빡 신경질적으로 지우고, 그리고 어떤 경우 막 오시는 어머니 중에 노트를 찢으시는 분도 계세요. 이런 건 아이들의 굉장히 상처입니다. 그거는 뭐냐면 어머님들에게 왼손으로, 오른손잡이 어머니한테 왼손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다 적으라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굉장히 노동이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거, 젓가락 쓰는 거, 옆단추 여는 거, 코 푸는 거. 근데 지금 애들 시켜보면요, 애들 코를 이렇게 못 풀어요. 이게 소리만 나는 애들 꽤 있어요. 이렇게. 코로 그래서 이렇게 막 닦아줘야 되고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이런 거. 그리고 만 5세가 되면 리듬감 있게 뛰는 거. 우리 그래서 스키핑이라고 하는 거 있죠. 타닥, 타닥 이렇게 뛰는 거. 이런 게 돼야 됩니다. 만 5세가 되면. 만 5세에 목욕을 혼자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대부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다 해주고 계시죠. 그러면 이거 발달이 새롭게 되겠습니까? 알았어요. 안 되겠습니까? 제 주변에 제 친구 아들, 딸들 네. 5세. 만 5세인데도 네네. 목욕 못 하던데. 네. 그러니까 이거
이거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니? 서연이도 올해 목표는 목욕 혼자 하기. 예. 네, 그러니까 좀 도와줄 수는 있어요. 아주 세부적인 부분은. 네. 그렇지만 아이가 어느 정도 비누칠하고 물기는 닦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어머님들이 너무 아이들을 요즘은 앉아서 ABC는 열심히 가르치시는데 이런 중요성을 자꾸 놓치시고 안 하시니까 오히려 발달이 더 안 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만 6세면 아이들이 이제 줄넘기 할 수 있고요. 수건 짜는 거 할 수 있고 좌우 구별해서 손 움직이는 거. 예, 그래서 예전에 우리 자양자, 우양, 저 굉장히 그거 어려웠었거든요, 저도. 근데 이제 이거 왼손, 오른손 뭐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쓰는 거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이 시기가 되면 이제 발달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실행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도대체 어떻게 하면 발달하느냐?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행 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만 3세에서 만 6세 때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그 기초를 닦는 그런 시기다 볼 수 있고요. 아마 이 부모를 열심히 보셨던 어머님들이시라면 3세, 6세 어서 많이 들어봤는데 이런 생각하실 텐데요. 뭐냐면 뭐 자존감, 뭐 조절 능력, 아이 발달에 중요하다고 하는 여러 능력들을 항상 떠올려 보세요. 그때 보면 항상 좀 결정적이고 중요한 시기에요 했던 연령이 다 이 연령입니다. 그래서 유아기가 참 그래서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만 12세 정도 되면 그러면은 아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성인 수준으로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이제 발달을 해나갈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아까 이제 답을 개방해야 되는, 답을 알려드려야 되는 네, 그런 시간이 왔어요. 자, 네. 그러면 만 3세에서 6세 이때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아까 제가 하나 힌트를 드렸죠. 뭘 하면 제일 좋아합니까? 가장 자연 발생적으로 아이들이 가장 시키지 않아도 잘하는 게 뭐예요? 노는 거죠. 노는 거죠. 노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만 시키지 마시고요. 놀게 하세요. 예. 노는 걸 통해서 아이들은 우리 집에 왜 왔니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때 아이들 어떻게 가죠? 리듬에 맞춰서 네. 박자 맞춰서 네, 주변에 그렇죠. 가서 가고 또 확 뛰어갔다가 확 다가왔다가 이거 하는 거죠. 이거 지금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능력의 결집이 돼야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네요. 네네. 진짜. 예, 예.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뭐 또 하는 예를 들면 보드게임 같은 거 요즘 애들 뭐 좋아하니까 그거 생각해 보세요. 네. 그거 순서 맞춰서 해야 돼요. 맞아요. 내가 하고 싶다고 막 던지면 안 됩니다. 그렇죠? 하나, 둘, 이거 세서 가야 돼요. 예를 들면 네. 빨간색 칸으로 가면 빨간색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요. 엄마 아빠가 꼭 앉아서 레드 이런 거 안 가르치셔도 안 가르치셔도 아이들은 놀이라는 걸 통해서 이 실행 기능이요. 나도 모르게. 근데 우리가 실행 기능 뭐 가르친다고 하면 애들이 뭐 하나 더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만 놀이는 어때요? 너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아까 실행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자동으로 맨 나중에 이루어지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가랑비에 속옷 젖듯이 아이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놀이고 놀이를 통해서 실행 기능은 보장될 수가 있습니다.